어제는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천안으로 아이들을 보러 갔어요. 근 한 달 만에 애들을 보러 간 거죠. 아이들을 만나러 내려가면서도 그렇고요. 같이 노는 내내 그리고 올라오는 그 시간까지도요.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계속 떠나질 않더라고요. 야, 참 이게 내가 뭐하고 사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이랑 떨어져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도 재혼을 했고요. 애들 엄마도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함께 살면서 이제 우리들은 서로에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일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과거에 내가 같이 살아왔던 시간들이 나한테 끊임없이 복수하고 있구나. 29살에 신불자의 노숙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지금에는 너무나 많은 호사를 누리고 있죠. 신불자에서 지금의 인생에 오기까지요. 세상 그 누가 온다고 하더라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지독하게 이악 물고 살았어요. 지금 너무나 많은 행복을 누리면서요. 그 당시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충분의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신불자로서 지옥과 같은 가난을 겪으면서요.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이 정도 나에게 고통을 줬으면 됐어. 나는 충분히 벌 받을 만큼 받았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끝나질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끊임없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살아왔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요, 아직도 저에게 복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더라고요. 이혼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중졸의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17살 때 다른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할 때요, 돈 번다고 사회로 나와서 깝죽깝죽거렸죠. 아시겠지만 제 첫 번째 직장은요, 중국집 배달부였습니다. 그 당시 배달을 하면서 17살짜리가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냥 낮에 좀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고 밤에는 형들이랑 어울려서 오토바이 타고 놀러 다니기 바빴죠. 그렇게 대충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성인이 돼서는요, 룸사롱 웨이터로 일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생각해보니까 다시는 예전처럼 살기 싫어서요. 사회로 나와서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출 영업부터 해서 비대, 폰팔이, 보험팔이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영업은 다 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진입장벽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정말로 가진 거 없고 할 줄 아는 거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서 뛰어드는 그런 일. 피해야 할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중고차 팔이, 폰팔이, 보험팔이 그런 이미지 안 좋은 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당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을 거 감수하고 뛰어든 결과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경영 컨설팅이라는 영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 일을 가르치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자신 있고요.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많은 성과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지금 제 삶 또한 지나간 시간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실력에 대한 증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요, 너무나 많은 욕을 먹었어요. 중졸이 무슨 경영 컨설팅을 하냐, 어디 가서 사기나 치고 다닌 거지, 개소리 하지 마라. 한 댓글에는요, 회계사란 양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졸의 저 새끼가 진짜로 경영 컨설팅 한 거면 내 손에 장 지진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당신 손에 장 지지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나랑 1억 방을 하자. 내가 진짜로 경영 컨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더니 그 후로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시그니엘로 이사를 간 것도,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 이유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도 했으면 당신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성공이라는 게 막상 경험해보니까 사실 별게 아니라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였다고. 당연히 제가 이런 유명세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누군가의 자수성가 스토리를 들으면서 꿈을 키우고 포기하지 않았듯이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유명세를 가졌던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처음 책을 쓸 때만 하더라도요, 그냥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게 별거 아니더라. 막상 해보니까 어느 순간 이루어지더라. 정말로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이 나한테 오더라. 그러니까 사람 인생 모르는 거다. 너도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마인드 하나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처음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내가 유명세를 팔아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악플과 안티에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악플들을 보면서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나 같지는 않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예전에 내가 그 막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직도 나를 쫓아다니면서 복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 있고 성공을 했다면 이렇게 많은 인간들이 나를 물어뜯으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스펙에 굴복했겠죠. 제 환경에 굴복했을 거예요. 저를 쳐다볼 수 없는 넘사벽의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존경했을 겁니다. 최근에 미국 남부전쟁 때요,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를 보았어요. 그 영화에서 나오는 교훈은 딱 하나더라고요. 흑인들의 적은 흑인이다. 흑인 노예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는 흑인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박살내버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정작 본인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밀어넣은 건 백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넘사벽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존경의 영역으로 가버립니다. 본인들을 학대하고 이런 고통스러움 속에 넣어버린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너무 넘사벽의 영역이거든요. 원래 태생부터가 우리랑 달랐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동료였던, 나랑 같은 상황에 놓였었던, 나랑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성공은요, 절대로 두고 보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자신이 너무 비참해지니까요. 예전에 노예들이 주인들이 채워준 족쇄의 크기를 가지고 서로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에 와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됩니다. 나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랑 비슷했던 사람,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예전엔 나한테 무시당했을 만한 저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이요, 성공하는 꼴을 죽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본인이 비참해지니까. 같은 선상에 있던 사람이 먼저 올라가면 그걸 축하해주고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하향평준화를 맞춰야 속이 시원한가 봐요. 그래야 자기의 정신 승리가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실패자들은 말이죠, 평생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 노예 생활을 영원히 이어갈 겁니다. 왜? 서로가 서로 굳게 손을 잡고 아무도 위로 올라갈 수 없게 그렇게 열심히 단단하게 뭉쳐서 끌어내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축복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총수의 상속세를 걱정해주고요, 연예인들의 삶을 걱정해주겠죠. 어린 시절 예전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를 갔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참 요새 들어 그때의 시간이 후회가 많이 돼요. 그래도 어떻게 세상에 빛과 그림자가 없겠어요. 하지만 빛을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림자에 묻혀 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아직도 빛만 보고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정말로 쉽진 않죠. 이처럼 시간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복수도 하고요, 끊임없이 보답도 하더라고요. 우리 소대장님들도요,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지금 내가 보내는 이 시간,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내 미래에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말이죠. 저도 매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얼마 전에 김짬부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건을 살 때 3번 생각한다. 이게 정말로 나에게 꼭 필요한 물건인지, 내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아파트 1평값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3번만 생각하면요,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소대장님들도 뭔가를 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보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이 일이 내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말이죠. 저도 유튜브 보고 게임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여행 다니고 놀고 이런 삶을 꿈꿉니다.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절제하려고 최대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미래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자고 말이죠. 우리 소대장님들도요,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 그리고 보내왔던 시간, 그 시간들은요, 흘러가서 끝이 아니라요, 그 시간들이 두고두고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답할 수도 있고 복수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저의 좌우명입니다. 시간은 반드시 복수하거나 보답한다고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